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현입니다. 1mm 더 얇게, 1g 더 가볍게 스마트폰, TV 등의 디스플레이 기기가 점점 얇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능은 높고 두께는 얇은 특수 필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부가 가치 필름 제조를 주려고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의 대표를 모시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IT 소재 기업 이녹스 첨단 소재 김경훈 대표를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 김경훈 이녹스 첨단 소재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자, 우선 우리 가족분들한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녹스 그룹의 회장이신 장경호 회장께서 2001년도에 세안그룹 구 제1합섬이었죠. 거기에 기술연구소의 일원으로 계시다가 세안마이크로닉스를 설립하면서 회사가 태동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미래 사업은 첨단 소재의 혁신에 있다고 보고 사명을 이노베이션과 마이크로닉스로 2005년도에 사명을 변경하고 2006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 연성 회로기판, 일반적으로 FP10이라고 하죠. 그 회로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대부분 그 외산 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국산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초반 그 핸드폰이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창립 10년 만에 연성 회로기판의 회로 소재만으로 단일 소재로 매출 1000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회사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미래 차세 사업으로 OLED 특수 필름 또는 IT용에 들어가는 방열 자성 소재들, 특히 열에 강한 소재를 개발하면서 20년 만에 매출 5천억을 달성한 중견 기업입니다. 새로운 미래 20년을 위해서 작년에 뉴 이녹스 플랜이라고 저희는 NI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발표를 했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리튬 사업이라든가 배터리의 핵심 재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폭주 방지 소재라든가 반도체용 방막, 방열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를 위한 특수 필름 양장점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특수 필름 소재 다양한 제품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아주 특수한 부분만 좀 매출이 좀 좋은 부분.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회자님이 양장점이라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회사는 내부적으로 수제 양복점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춤형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특히 이제 특수 필름이라는 표현이 일반 소비자들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당초 태동기에 했던 회로 소재 부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반도체 소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매출 5천억을 이룰 때 주요 사업으로 크게 4가지 소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가지는 OLED 소재입니다. OLED 소재는 그 소재 자체가 수분과 물과 산소에 취약합니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필름을 저희 회사와 한국의 대기업 한 군데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LED 패널이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 필름을 그 패널을 보호하고 강화시키는 보강용 필름 또한 저희 회사와 일본의 한 기업이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할 정도로 이 독과점인 그런 특수한 필름을 저희가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IT용 방열 자성 소재인데요. IT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생활에 사용하시면서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가 점점 가볍고 박형화되면서 네네. 발열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특수한 성능을 갖는 소재가 필요한데 네. 그것 또한 저희가 필름 위에 코팅을 통해서 그 기능을 커버를 하고 있고 요즘 뜨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저희 방열 자성 소재가 10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부분 소재는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요즘 HBM의 이슈라든가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점점 효율이 고집적화되면서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한 방열과 박형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을 요청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과 저희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필름 중에서도 보면 이제 핵심 기술력이 보면 분자 합성 기술, 네. 방막 필름 제조, 네네. 또 뭐 컨버팅 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 과연 어떤 얘기들입니까? 이게? 네. 이제 말씀하신 용어는 전문적인 용어이고요. 조금 네.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첨단 기기라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형 TV라든지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타블렛이라든가 굉장히 다 고가의 제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또한 굉장히 높은 성능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좋은 재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싼 재료로서 뭐 철도 있고 글래스도 있고 러버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얇고 유연하고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어느 건가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필름류가 가장 좋습니다. 가볍고 얇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위에 화학 물질을 코팅을 해서 네. 컨버팅이라고도 하는데 코팅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사양, 고객마다 요구하는 고객 공정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요구가 다양합니다. 네. 네. 어떤 회사들은 밝기를 밝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회사들은 강도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회사들은 밝기보다는 일부 약간 어두운 부분 그런 또 글레이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고분자 합성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러한 합성 기술을 잘 설계를 해서 원하는 특성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고분자 합성 기술이 반영이 돼서 필름 위에 코팅을 하고 즉 컨버팅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게 특수 필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자 합성 기술이나 뭐 컨버팅 기술은 아주 고퀄리티의 필름을 제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 OLE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수분, 산소에 굉장히 취약하다, 안 좋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부가치 필름이 필요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기 또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회로 소재의 개발을 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얇은 소재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얇은 소재일수록 제조 생산 기술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또 다른 필름의 미래가 무엇일까를 보면 OLED 테레비나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이 굉장히 부가가치 있다고 보고 저희가 한 2010년 중반 때부터 그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또 시의적절하게 그 사업이 2015년도를 계기로 사업이 성숙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OLED 소재의 수분과 산소를 잘 프로텍트할 수 있는 필름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게 국내 대기업 한 개사와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기기들 특히 이제 휴대폰도 그렇고 막 잘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뭐 필름이 또 작용합니까? 고열에 오르게 되면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이제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도 10년 이상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해왔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용이라든가 모바일용에 잘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고기능성, 고가의 제품에 이런 특수 필름들이 꼭 필요한가? 네. 그 절대적인가? 네.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저가형이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모든 제품들이 새롭게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더 밝은 화질을 요구하고 있고 열에 더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요구하고 있고 얇고 가볍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이 고가의 제품이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요구하는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재는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뭐 얇은 철로도 만들 수 있고 뭐 박형 글래스로도 만들 수 있고 러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 필름이 유연하고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필름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고분자 합성 기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표면 코팅을 얼마나 균질하게 그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네. 관건인데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필름이고 그 재료 위에 표면 코팅을 잘해서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납품을 한다면 그런 게 이제 일종의 특수 필름이라고 불리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뿐만이 아니고 IT용 소재,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서 전장용 디스플레이가 각광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량이 디스플레이로 도배가 될 텐데 그랬을 때 실내 여름 하절기에 그 차량의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시 또 폭발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때도 특수 필름의 용처가 훨씬 더 다양하게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분야의 기술력이라는 건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야 네, 독점으로 좀 계속 롱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기술력 부분은. 세상에 이제 필름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이제 간단하게 뭐 국내만 해도 대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SK라든가 지금 이제 도레이라든가 물론 일본계 기업이지만 네. 또 이제 국내에 이 필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러한 고부가 가치 필름을 하는 회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메이저 업체 한 개, 미국의 잘하시는 3M이라는 회사가 네. 또 잘하고 있고 국내에도 굴지의 2개 회사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끼어 있는 유일한 중견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 또 새롭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네. 이 기존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성숙 사업. 다 좀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거 이외에 예. 또 새롭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갓 20년 지난 청년 기업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그 미래 사업이라면 이제 바이오와 배터리인데 거기에 일환으로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재료인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오창에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열 소재, 열을 제어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역량을 앞으로 전기차가 최근에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열폭주 이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와 현재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세 번째는 반도체용 소재입니다. 저희가 패키징 재료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네. 미래의 방열과 역시 모든 게 이제 얇고 가벼워지면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방열 이슈이기 때문에 네. 방열과 박형에 적합한 패키징용 소재도 지금 국내 대기업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패키징 재료 관련 사업은 국내 대기업하고 지금 여러 가지 뭐 테스트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어느 정도 언제쯤 마무리될 건가요, 이게? 금년 말까지는 1차 그 시생산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공동 개발 중에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반도체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또 그 대기업의 반도체 개발 속도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고객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내부적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보통 25마이크로 네. 이 박형이라는 게 미리 단위도 아니고 마이크로 단위입니다. 박형이라는 건 얇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1mm 이하, 예. 몇 마이크로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얇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가 이제 보통 뭐 25마이크로, 20마이크로였는데 5마이크로까지,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이는 그런 이제 얇은 필름을 균일하게 생산해서 불량 없이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중국 업체하고도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네, 중국의 소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좀 포화가 됐다, 성숙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중국 시장을 꾸준하게 노크를 해오고 있고 매년 중국 시장이 한 20% 이상 연평균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에만 그렇습니다. 네, 매년 한 20% 이상씩. 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패널 업체가 BOE라는 업체입니다. 예. 그 업체에 저희가 진입이 늦었는데 작년부터 일단 이제 일부 모델의 진입이 시작이 됐고 네. 주요 모델의 진입을 위해서 예. 현재 승인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매출에는 굉장히 큰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꼭 있습니다. 되시길 진짜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CA 필름 이건 뭡니까? 네, OCA 필름은 투명 점착 필름인데요. 네. 일반 패널과 글래스를 붙이는 그런 이제 본딩 필름입니다. 근데 그런 본딩 필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빛의 투과도가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한 필름으로서 그게 이제 국내 대기업의 승인이 마무리가 돼서 연말쯤 양산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신모델에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 재료들을 중국에 지금 수출하기 위해서 몇 군데 업체와 승인 평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리튬을 통해서 이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네.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닌가요? 굉장히 큰 신규 사업이고 네. 저희가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탄산 리튬이 반제품이라면 수산화 리튬은 완제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탄산 리튬을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서 전환 공정을 거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입도에 맞춰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오창 공장에 지금 연산 2만 톤 규모의 캐파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회사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이녹스 리튬이라는 자회사를 저희가 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연산 2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2만 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게 전체 이제 우리나라 리튬 시장을 봤을 때 2만 톤이면 그 우선 이해하기 쉽게요. 예. 차량용으로 전기차용으로 이게 이제 중형 전기차에 들어가느냐 대형 전기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수가 조금 달라지겠죠. 네. 보편적으로 예. 일반 전기차용 기준으로 연산 50만 대 기준의 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저희가 2만 톤이고 내년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2단계가 3만 톤입니다. 네. 그러면 연산 5만 톤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약 200만 대 이상의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리튬을 생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삼성 SDI하고 SK온에 다 공급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장기 공급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생산도 중요한데 판로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 삼성 SDI에서 저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제품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게 저희의 큰 숙제로 남아 있고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SK온도 저희가 MOU를 체결했고 내년 6월에 공장이 완공이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연산 2만 톤에 대해서는 완판 계획을 다 수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네. 이 정도 규모를 공급하게 되면 매출적인 이런 부분은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원래 리튬 가격이 제일 핫할 때는 키로당 80불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렸죠. 지금 많이 내려서 한 12, 13불대인데 예. 저희가 내년 이제 6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면 26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예상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무리 리튬 가격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면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외국 회사에서 원재료 생산을 하질 않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뭐 시장에서 캐즘 하고 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25년 말 26년에는 서서히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리튬 가격이 20불 정도, 키로당 20불 정도 상회하게 되면 매출이 5천억 이상, 단일 아이템으로 5천억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연결 매출 기준으로 보면 기본 평가이익을 좀 가져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6년이 되면 연 매출이 1조가 되는 그런 회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매출 좀 짚어 볼게요. 매출이
22년도에 4,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70억.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니까 좀 매출이 한 3,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420억. 네. 올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작년에 이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매출과 손익이 빠진 부분은 저희는 이제 소재업이기 때문에 전방 시장에 이제 세트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방 시장에 TV라든가 IT 업종이라든가 스마트폰이 덜 팔리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전방 시장의 축소, 그다음에 재고 조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매출과 손익이 영향을 받았고요. 금년에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소재에 잘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전방 시장이 성장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8월 7일 날 보니까 공시를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네. 공시를 놨어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주주들을 위한 것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주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녹스 첨단 소재 하면은 실적도 좋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배당을 좀 적게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좋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도 조금 더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일환으로 자사주 100억 또 시작을 했고 네. 또 추가로 조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네.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년 갓 지난 청년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쟁사는 일본의 니토덴코, 미국의 3M 등이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10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은 이런 기업에 비해서 패스트 팔로우로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여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말에 연구소를 새롭게 완공을 하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의 아이템들이 적기에 개발이 되고 시장에 참여를 해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든든한 성장이 돼서 글로벌 강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적인 소재 전문 기술 기업을 향한 이녹스 첨단 소재의 행보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 김경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